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로 저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추석에는 사람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동하는 게 더 있죠. 바로 추석 선물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추석 선물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950년대에는 직접 기르고 가꾼 농축산물이 추석 선물의 대부분이었고요. 또 백화점에 등장한 1960년대에는 라면 한 상자, 밀가루, 설탕, 빨래비누 이게 또 추석 선물로 유행이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주름잡은 추석 선물은 공산품들인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추석 선물은 당시로서는 최신 제품이던 다이알 세숫비누, 반달표 스타킹, 수건 이런 거였다네요. 80년대에는 갈비 세트, 90년대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인기였고 지금처럼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택배로 보내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웰빙 제품들 그리고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같은 디지털 기기들도 인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추석 선물만 시대에 따라 변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청약제도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져 온 건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특집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청약제도의 지난 발자취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옛날 얘기 듣는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지금부터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추석 특집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석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 라떼타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추석이라서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때는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기도 좀 죄송하기는 해요. 근데 MC도 나와 있잖아요. 뭐 사실은 제가 제작진이고 제가 죄송해야 되는데 늘 그런가요? MC가 대표적으로 죄송해 주시니까. 아니 두 분끼리만 죄송하실 겁니까? 쌍문간에 사실은 김현우 소장님 나오는 건 크게 죄송하진 않아요. 왠지 모르게. 뭐지? 아무튼 내부자들끼리만 추석 특집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추석 때 아무 데도 안 갑니까? 저는 잠깐 왔다 갔다. 뭐 어디 지방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아버지 산소 뭐 이 정도. 박 작가님은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는 이제 분당집. 분당의 집 네, 집이 한 집. 5채 와이프, 되죠? 네, 예. 집, 처가. 어. 그리고 내일 방송 끝나고는 김포집. 아, 저희 집 본가. 그렇게 가기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즐거우세요? 추석 때 여기저기 다니면?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뭐. 근데 저희는 사실 한 5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양가에 가거든요. 자주 뵈러 가기 때문에 네. 추석이라서 뭐 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가긴 가는 겁니다. MC는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방송을 하던가 방송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든가 그런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군요. 와, 이 정규 방송 아니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추석이니까 웃고 넘어가는 걸로. 자, 오늘은 한국경제 라떼 타임. 네. 주식시장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뉴스들을 쭉 살펴보면서 네. 그때 그랬구나 주식시장 네. 이랬다네 뭐 이런 이야기. 네. 제가 81년생인데 네. 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 막 가지신 분들은 깜짝 놀랄 뉴스 진짜 많을 겁니다.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 작가님도 뉴스 찾다가 우와 진짜 이랬단 말이야? 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지난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희가 아침 뉴스 시간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식을 0.1주 뭐 혹은 뭐 0.001주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네. 정부가 제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방송에서 MC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때는 주식 최소 매매 단위가 10주였던 적이 있었다. 네. 12씩 사고 그러겠죠. 팔았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김현우 소장도 깜짝 놀라고. 아이, 김현우 소장님도 놀랐다고요? 네, 진짜로 놀랐어요. 기억이 없다고? 10주 단위로 했을 땐 그러니까. 그래. 아니, 주식은 원래부터 한 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2주씩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 최소 매매 단위가 꽤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이 얘기부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 가장 가까운 시기 기사부터 좀 볼게요. 2014년 5월 12일에 서울경제가 쓴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6월부터 유가시장 전 종목에 대해 단주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6월 2일부터 주권의 매매 수량 단위는 현행 10주에서 한 주로 바뀐다. 아, 2014년에 바뀌었구나.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2일 거래부터 주식을 한 주 단위로 사고 그 팔았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7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진짜 주식을 오래 안 됐죠. 12주씩 사고 팔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주식 5주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 이상한 분이네.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소름 돋았던 건 뭔지 알아요? 2014년 6월이면 네. 제가 송경제 할 때예요. 와 소름이다 정말. 그럼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음. 우리가 아이템을 했었을 거예요. 맞아 그렇겠네. 단주 거래. 네, 단수거래 된다고 분명히 뉴스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야 소름이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12주씩만 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네. 장마감 동시효과라고 해서 장 마감하기 한 10분 동안에는 아 네. 한 주, 3주, 7주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아예 못했던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소수점 거래는 0.1주로 한다는 건 네. 이제 우리는 처음이지. 근데 그러면 그때 단주 그때 장 마감 그때에 한 주, 3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었으면 예를 들어 제가 그때 그렇게 몇 주 산 게 총량이 한 73주 이렇게 네. 딱 73주. 예. 이거 시장에 팔려면 70주는 정규 시간에 좋은 팔고 좋은 질문 맞아요. 10주 단위로는 정규 시간에 팔아야 되고 아. 3주 남은 건 정규 시간에 못 팔아. 이것도 한꺼번에 못 팔아야 돼. 예. 야, 그런 날이 있었구나. 그게 심지어 옛날도 아니고 2014년이라고. 예. 2014년 6월 2일 거래부터. 야.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10주씩 거래하는 게 거였는지 네. 아니면 뭐 그 이전에는 뭐 100주씩도 했나? 네. 예. 만약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생긴 후에 2014년까지 쭉 최소 단위가 10주였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방송을 계속 하겠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아주 멀리 가볼 건데 예.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처음 등장한 건 1953년 3월이에요. 53년이요? 53년 3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주식 투자 좋아하는 국민들인 거예요. 53년 3월. 그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야야 자 증권거래소부터 빨리 만들어. 아니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 6월 25일이고 이때면 진짜 전쟁이 끝나가지고 뭐가 네. 복구도 안 없을 됐을 때죠. 그럴 텐데 일단은 주식은 해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거래소가 당시에는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했는데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당시에는 명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거래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다. 어. 여의도라는 게 너여자의 그렇지. 섬도자라서 너의 섬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여의도에서 증권거래합시다라는 말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 우리 백령도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는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 79년 돼서야 이제 명동에서 지금의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식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주식이 거래될 때는 최소 거래 단위가 50주였어요. 50주. 아, 처음 50. 50주로 시작한 겁니다. 40주도 못 사는. 네, 50주. 야 이건 또 왜 50주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 전이라서 제가 자료가 안 관련 남았구나.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낸 자료들이 있어요. 네, 네. 당시에 보니까 12개 종목이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거래소 성장 종목이 12개. 네. 12개. 야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네요. 지금은 한 2,500여 개 있는데 뭘 살까 말까 되게 고민되죠. 이때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돈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심플하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때도 뒤에 얘기할까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주식 매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주식 53년 매매?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 그 모바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때는 소프트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새벽에 경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아 진짜로? 집단 경매 방식이었어요. 그게 뭐 집단 경매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 뭐 사실 분 그러면 수신호로 하는 거예요. 와. 수신호로 3,000원, 4,000원, 아, 호가내에서. 5,000원, 6,000원. 아. 그러다 가격이 체결이 되면 나무 탁자 같은 데다가 이걸 때려요. 막대기로 이렇게. 딱. 파실 분도 따로 손들고. 그런 식으로 경매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자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자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없었죠. 그때- 하여튼 뭐 있겠지. 맞아. 무슨 그때 찾아보니까 조흥은행이 있더라고요. 뭐 두산 이런 거 있었겠다. 뭐 아, 동화약품 이런 거 오래된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한 없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아. 것 중에 하나 껴 있는 게 조흥은행. 조은행 10주 24,000원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40분 10주는 안 되죠. 40분 50주니까. 50주. 50주. 자 40분 나오세요. 40분 나오세요. 이러면 자 23,800원 뭐 이러면 자 나 더 없으십니까? 네. 뭐 이러면
어떻게 23,800원이라도 파실 거야? 아니면 기다리실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리신다는데? 아, 알았어. 23,900원. 뭐 이러면 그러다가 오케이, 체결되면 땅땅땅 치고 체결된 종목과 가격을 그 거래소 뒷면 높이에 손으로 써갖고 걸어뒀어요. 야. 체결됐다. 네, 체결됐다라고 야, 신기하다. 걸어둬요. 체결이 되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갖고 이걸 걸어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럼 주가가 저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였어. 신기하다. 그럼 신기하죠. 50주씩 사고 팔다가 10주씩도 사고 팔게 됐을 때도 사람들이 놀랐겠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주식을 그렇게 조금씩도 사고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예. 62년에 50주에서 10주로 줄였어요. 최소 매매 단위를. 근데 그러다가 1년 조금 지난 63년 5월에 다시 50주로 바뀌어요. 왜 이게 바뀌었는지는 못 찾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가 84년에 상법을 개정을 합니다. 꽤 오랫동안 유지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액면가 단위로 거래 규모가 조정이 됐는데 84년 9월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액면가가 5,000원 이상인 종목은 10주씩 사게 하고 네. 액면가가 5,000원 미만인 종목은 깜짝 놀라세요. 100주씩 거래하는 걸로 바뀌어요. 액면가가 5,000원 미만인 주식은 50주씩도 못 사고 팔고 무조건 100주입니다. 100주 단위로. 네. 싼 건 좀 묶어서. 근데 이걸 왜 액면가로 했을까요? 그러게요. 액면가하고 주가하고는 또 다른 아무 상관이 거라서. 없는데.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당시에는 액면가가 대부분 5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은 100주를 사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100주씩. 네. 그러다가 88년 1월부터 모든 종목을 액면가에 관계없이 최소 10주씩 사는 걸로. 88년. 88년 1월부터 최소 10주로 바뀌었던 서울 겁니다. 올림픽 할 때 그때부터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주가 아니라 최소 10주씩 사게 했을까? 자료도 찾아보니까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들입니다. 이거는. 네. 주식 거래 단위제라는 건 대단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었다. 네. 매매 과열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거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통제하려는 시기에나 가능했던 거다. 애들은 가라.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자본시장 대중화가 잘 안 됐다. 이런 해석과 주장들이 나오는데 예. 최소 10주씩 사게 하다가요. 2000년대 들어서 좀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 개미들도 막 등장하라고 막 그럴 때니까 예. 10주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04년에 고가주 매매 수량 단위 축소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2004년 12월 20일 거래분부터는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넘는 주식은 한 주씩 매매할 수 있게.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한 주 매매가 가능한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2004년 12월 20일. 이때도 장중에 사고 파는 건 아마 안 됐을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장마감 동시효과에 네, 한 주씩 또 주문 내면 오케이 그건 받아줄게. 그랬던 것 같아요. 장중에 중간중간에 막 한 주씩 팔고 그지 막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렇죠. 정신사.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재밌어서 더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2004년 12월 17일 삼성전자 주주가 되려면 예. 최소 444만 원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당시 종가가 그쯤 했어요, 44만 4천 44. 원이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근데 이건 무조건 10줄 사야 되니까 400만 원 이상 있었어야 돼요. 근데 2004년 12월 20일부터 네. 바뀐부터는 당일 종가가 44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4만 5천 원만 있으면 이때부터는 삼성전자 주주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거래 시스템이 지금처럼 뭔가 완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저 한 주만 주세요. 두 주만 주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하러 갔는데 안돼. 고등어 한 마리만 주세요. 야 지금 2박스 단위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새벽에 가서 티셔츠 2벌 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정신사납게 저로 가. 이래 놨던 이유도 있겠네. 그러다가 또 한 번 변화가 생겨요. 변화 자주 생기죠. 2006년 6월인데 네. 이때는 종가 기준 5만 원 이상이면 예. 한 주씩 사는 걸로 완화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모든 주식의 최소 매매 단위가 한 주로 바뀐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4년 6월. 그리고 이제 0.1주, 0.01주의 0.01주. 시대가 내년 여기는 하반기부터는 몇 주씩 거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 좀 올라야지. 집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도 0.1주. 0.3채만 판다. 집을요? 그런 식으로 지분 가질 수 있는 투자 방법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은 지분을 사고 팔면 되죠. 네, 이 그렇긴 아파트 한데. 지분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공동명의. 예. 지금도 그래서 파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고점 같으니까 팔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러나 또 갖고 있으면 더 갈 것 같기도 할 때. 그럴 때 다 팔거나 안 팔거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사면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년엔 더 올랐을 것 같기도 해. 한 반만 살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
뭐 한 0.3채가 나왔다. 분할매도 아파트. 분할매도 가능하게. 그렇지. 가능하게? 그럼 산다 어차피 내가. 음. 그럴 수 있죠. 그럼 거주는 누가 해요? 거주는 둘 중에 하나가 하든가 아니면 제3의 세입자를 넣을 수 있죠. 합의하에. 계약은 누구랑 해요? 예? 계약은? 계약은 당사자가 세입자가? 하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남편하고 아내가 0.5채씩 가질 수 있잖아요. 반반. 네. 아니면 비율도 나눠서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꼭 남편 아내만 그렇게 거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그 두 분도 이혼하면 남남되면서 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면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집을 어떻게 찢어서 팔아? 하지만 주식도 이렇게 한 거. 그렇죠. 보면. 옛날에는 10주씩이나 한 주씩 팝시다 그러면 그때는 상무님이 야 그 주식은 100주씩 아유, 한 주씩 해서 뭐 하냐. 100주도 넣어줘보네. 그 뭐 주식을 뭘 10주 아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아무튼 이 기사 찾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랬었구나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 그땐 재밌네요. 그랬지. 네. 우리가 지금 모르는 또 주식시장의 그때 그 모습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이게 언제 나온 기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은 초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크게 잃어본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성한 붐을 대세 상승기라고 오판하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는 손해보기가 십상이다. 몇 년도일까요? 작년 기사네 작년. 몇 년 기사일까요? 아 이게 외국인 자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개방된 지가 올해는 안 됐으니까 막 옛날 건 아닐 것 같고 그래도 한 90년대 들어서쯤 맞아요. 98년 11월 기사인데 아 외환위기 98 직후에 네, 요때 요런 기사가 나왔고 다음 거 읽어봐 드릴게요. 요것도 맞춰보세요.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화랑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자 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작년이다 이거.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청년이네 작년. 작년이다. 작년인 딱 거죠. 작년 느낌인데. 1986년 7월 26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시안 게임 할 때요? 아마 그때도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분명 이런 고점에서 잡으면 큰일 난다. 네.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증권시장에 투기 과열 경보가 내려졌다. 최근 갖가지 루머 속에서 상승 기류를 타오던 증시는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장세가 급격히 과열되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거래량은 한창 증시가 화랑을 보였던 작년에도 없었으며 근년에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2의 장세였다. 이거 닷컴 버블 있을 때쯤 아닐까? 요거 언제일까요? 모르겠는데. 다음 단어죠. 네. 79년 8월 아! 10일 기사입니다. 아니요 옛날에 그때쯤은 100주 단위 거래였다며요. 야. 주식의 민족이었네. 79년, 86년, 98년 그리고 작년. 그때마다 다 전문가들은 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뇌동 매매하면 손해 본다. 네,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산 분들은 뭐 지금 다 부자 됐겠죠, 그죠? 안 팔았다면? 보기 드문 과열 국면에서라도 샀었으면 네. 아 보기 드문 장세가 급격히 과열되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이날 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동전주였던 적도 있더만요. 960원 이렇게 아, 예전 거 찾아보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누구나 태어날 땐 2.5kg, 2.7kg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 근데 이런 거 야. 보면 아 그래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쭉 보면요 한 3분의 1 정도는 10년 전보다 가격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10년 더 그렇죠.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야 10년쯤 묵혀놓으면 그래도 2배 이상 가지 않을까를 기대하는데 그건 절대. 진짜 살아남은 좋은 종목일 때고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진짜 그 유수의 종목들조차도 10년 전보다 주가가 더 그럼요. 안 좋아 있는 주식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가지시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장기 투자하라고 되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분 계신데 네. 그분이 그럼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항상 장기 그래도- 투자가 네. 지금 봐요. 좋아.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샀다고 생각해봐. 어머. 10년 전에 삼성전자 사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게 주식 투자가 뭐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10년 전엔 사실은 삼성전자를 고를 게 맞는지 포스코를 갖고 있는 게 맞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현대중공업 그때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 세계 조선을 뭐 우리나라가 다 석권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잘못 골랐으면 고생도 고생이고 아직도 본전 회복 못하고 네. 장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익 보는 게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는 분들은 바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침마다 저희한테 정답을 늘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요. 예. 점심 시간도 있었고 따로 토요일도 거래를 했어요. 어? 그 내용을 제가 6번째 대본에 지금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아. 근데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서 벌써 아쉽다. 아쉽다. 재밌는. 벌써 끝날 때 됐다고요? 네. 이 얘기는 그럼 다음 추석 때 하는 걸로. 설도 있습니다. 설도. 다음 설날에 하는 걸로. 네, 잠시 후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